이번 시간은 그 21번. 자, 세대수가 17세대 이상일 때 주거용 됩니까? 건축물의 급수간의 지름으로 최소 기준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17세대 이상 되면 50mm 이상의 급수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이제 적은 세대에서 16세대에서 있죠. 9세대 되면 40A가 되는 것이고 밑으로 올수록 간격이 적어집니다. 세대수가 많을수록 차이가 있다라 보시면 돼요. 그럼 보통 1세대가 되면 15mm 간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세대수가 많아지면 간격이 자꾸 커져야 되는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보통 아파트 세대수가 다 17세대 이상 다 되죠. 세대수가. 자, 1호, 2호 라인 사이에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의 50mm 이상 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혹시나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밑에 일일이 다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세대수별로. 몇 세대가 몇 세대 몇 미리 간이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 기본이 공동주택 관리사에서 아파트의 경우는 기본 세대수가 여러분들 보면 1세대, 2세대, 1호, 2호, 3, 4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1, 2호 라인이 2세대가 돼가지고 자, 일단은 10층만 돼도 이미 20세대가 돼. 근데 요새 아파트 거의 다 뭐가 됩니까? 고층화되고 있는 세대니까 거의 17대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급수간이 다 50mm 이상으로 설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2번 문제 보시면 급수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그러면 1번에 자, 위생기구와 급수 부하 단위는 자, 세면기의 소요 순간 30m/mil 단위. 그래서 이제 보통 급수 부하 단위든 배수 부하 단위든 배수 부하 이런 단위 기준은 다 세면기가 기준이 됩니다. 세면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세면기가 단위 기준이 돼 1이 되는 거예요. 이걸 1로 잡아서 보통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물의 경도를 나타내는 한산지표는 자 무엇입니까? 바로 저거 됩니다.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 CaCO3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겁니다. 한산 표시한 것이 물의 경도 기준이 됩니다. 물의 경도. 그러면 한산 표시가 되는데 주의할 것이 이제 단위는 뭐를 쓴다 해서 ppm, parts per million ppm을 쓰든지 아니면 미리그램 per 리터를 쓰고 있습니다. 단위는. 그러면 이것이 둘 다 단위가 뭐다? 100만 분열입니다. 100만 분열. 얼마로 사용되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물의 경도가 얼마라 했어요? 경도는 1000이 기본이죠. 1000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1000mg per 리터. 이걸 넘지 않으면 돼요.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수돗물은 얼마다? 300이 되는 거예요. 수돗물은 300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발 잔유물은 얼마다? 500이죠. 정발 잔유물은 500이었습니다. 500. 그리고 염소이온은 250. 염소이온의 정발 잔유물은 500 개념이 된다 했어요. 그리고 탁도는 1NTU. 탁도는 1NTU. 탁도는 1NTU 개념이고, 그런데 수돗물의 탁도는 얼마다? 0.5가 돼요. 0.5NTU가 되고, 그 다음에 색도는 5도입니다. 색도는 5도.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는 조건이 아니라 폐하 pH 어버이날 5.8에서 8.5가 됩니다. 그런데 샘물이 주어지면 샘물 또는 먹는 샘물 이런 조건이 죠. 이때는 얼마다? 폐하 새벽 기도 나가야 돼. 4시 반 9.5까지 돼. 여기 기준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수온은 얼마다? 0.001 패널하고 같습니다. 패널하고 좀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되고 일반적인 음용수의 정수본 침전법, 여가법, 폭기법, 멸균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무소 건물은 자병수 비율이 높고요. 호텔 병원은 음용수 비율이 가장 높은 건물들이죠.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급은 취도정 송배급이라 했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치수장이 있고 정수장이 있고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 그리고 여러분들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그러면 이때 치수장에서 취수한 원수를 여기서 취수한다. 취수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준 걸마다 도수락했고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해서 어디로 보낸다? 배수지로 송수해 주는 거는 배수지에서 분배해 준다. 자, 이 배수 나누어서 공급해 준 분배의 개념의 배수입니다. 나누어서 공급해 주고 건물로 급수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 배수는 버리는 배수가 아니에요. 분배하는 배수입니다. 나누어 주는 배수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외기와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방풍 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그러면 방풍 구조로 하는 거 찾아라 이거죠. 맞죠? 그러면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자, 1층에 보시면 개별 점포들이 많아요. 공인 중개업 사무소도 있고요. 맞죠? 밑에 편의점도 있고요. 24시 편의점 대땅 크게요? 작게 하죠? 24시 편의점의 특징이 막 천제곱미터 이래 해요? 만제곱미터 이런 편의점 없죠? 작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막 이걸 갖다가 뭡니까? 방풍 구조로 하면 돈 많이 들어가죠? 공인중개사무소 채인데 조그맣게 게 차이 나는데 앞에다가 해적문 놓고 막 문 열으니까 백화점 공간 있고 또 문 열어야 되고 안 그래도 좁아 죽겠는데 맞죠? 그건 안 되잖아. 그러면 300제곱 이하일 때는 관계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큰데 봐요. 백화점 이런 데 들어갈 때 문 열면 공간 있죠? 방풍 구조의 개념이 이거예요. 방풍 구조로 되는 게 해전문하고 해전문, 방풍실을 두는 거예요. 이게 방풍 구조거든요. 방풍실 두는 거. 그러면 문 열고 공간 있고 문이 있고 있죠? 이것이 방풍실이에요. 백화점은 1층에 다 그래 돼 있죠, 맞죠? 외기와 들어 출입하는 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근데 이제 소규모 이제 출입 이게 없어요. 어떤 때는 이래죠. 들어오라고 여름에 막 에어컨 팡팡 틀어놓고 문 열어놨죠. 강하유리 맞죠? 그 옆에 지나가면 시원하잖아. 맞죠? 그러면 더우면 그 앞에 알짝알짝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되죠. 맞죠? 들어가긴 그러면 맞죠?
들어가면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뭐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그 들어가지 말고 앞에만 말짝깔짝 하면 되죠. 시원하죠. 근데 예. 보시고 그 다음에 주택의 출입문에 여러분들 해놨어요? 아, 우리 집은 방풍실이 있다. 재미죠? 근데 기숙사는 아니, 기숙사는 둬야 돼. 기숙사는 1층 출입하는데 공간 있죠? 기숙사는 방풍 구조로 해야 돼. 그리고 사람이 통하는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은 방풍 구조로 안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점도 뒤쪽에 들어가는 데 있죠. 그건 방풍 구조로 안 돼 있잖아. 사람이 통행을 뭐 주목적으로 하는 출입문 아닌 거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런 거는 있죠. 직원들 출입구 이런 데는 안 돼 있잖아. 맞죠? 물건 출입한다든지 이제 이런 데는 그래 안 돼 있어. 방풍 구조로 안 돼 있잖아요. 보시고 그 다음에 너비 1.2m 이하의 출입문은 예외입니다. 너비 1.2m는 출입문 폭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적잖아요. 근데 백화점은 출입문 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 넓게 되잖아. 다 해놓은 거예요. 폭이 좁으면 에너지 손실도 적은데 폭이 넓으면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요, 기숙사만 외워놓으시면 돼요.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숙사 제외돼 놨거든. 방풍 구조로 하라 했는데 방풍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법에 요거는 법령 가지고 낼 걸 대비해서 해놓은 거예요. 법에 거 그대로 옮겨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기숙사만 기억하세요. 기숙사는 방풍 구조 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아파트 출입구의 방풍 구조로 안 돼 있죠. 아파트 현관 출입구 1층에 방풍 구조로 돼 있습니까? 이종 안 돼 있죠. 열면 그냥 들어오잖아. 카드 딱 대면 현관 출입 바로 열리잖아. 그거 끝이잖아. 맞죠? 주택은 예외입니다. 근데 기숙사는 아니에요. 근데 왜 기숙사를 제외시키는가 하면 저겁니다. 자, 우리가 2차를 안 배우신 분은 모르겠구나. 2차를 안 했어요. 우리는 별도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중개사 배우신 분 알잖아. 주택의 범주에 건축법의 주택은 기숙사까지 포함돼요. 공동주택에 기숙사가 포함돼 버려요. 건축법에는. 근데 주택법에서는 기숙사가 또 안 들어가요. 주택 개념이. 왜냐하면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주택법의 주택은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되거든. 그래서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숙사는 주택법의 주택의 범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23번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4번 건물의 열 성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에 나왔죠. 그래서 외벽의 열 관류 저항이 클수록 열 성능상 유리하죠. 저항이 커야 돼요. 저항은 열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작용이 뭐다? 주항이. 그리고 2번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하여튼 율은 작을수록 좋고 저항은 뭐다? 클수록 좋은 거예요. 율은 작을수록. 그리고 저항은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 겨울철에 입는 옷이 저항이 큰 옷을 입는 거죠. 맞죠? 율이 큰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망사옷 한번 입어봐요. 망사로 된 옷. 맞죠? 그 망사옷을 뭐라 하죠? 비치는 옷을 뭐라 하죠? 시스루기라 합니까?
일어나. 그래서 시스록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추워 죽어요. 저항값 큰 걸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3번에 들은 거죠. 열갈류. 율은 어떻게? 작아야 돼. 그래서 저항값이 커야 돼요. 그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4번 가지고 만들려고 하다가 온도 구배가 클수록 전도 열량은 어떻게? 증가합니다. 온도 구배가 커지면. 온도 구배가 크다는 것은 열의 이동이 어떻게? 심하다는 거예요. 구배가 크다는 것은요, 쉽게 이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실내에 난방을 했어요. 난방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의 온도는 높은데, 여기 온도가 낮잖아요. 온도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 외인데, 여기 외부고, 그러면 여기 열이 엄청 이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 온도 차가 가파라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온도 구배가 가파라, 경사가 심하다는 것은 온도 차 크다는 거예요. 열이 잘 이동했다는 거예요. 전도 열량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5번에 열 전달률이 작을수록 율은 적을수록 그리고 저항은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단열재가 저항이 큰 거잖아요. 율은 적은 재료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5번 급수배관 설계 및 시공상 주의사항 옳지 않는 거, 바닥 또는 벽을 감통하는 배관은 슬리브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관계통의 수압시험은 피복공사 한 후에 온다 해서 OX, X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압시험을 먼저 하고 피복공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귀 뀌어야지 뭐 주죠? 수술하면. 맞죠? 물도 안 주잖아. 못 먹게 하잖아. 뭐다 테스트 먼저 해야 된다. 압력 테스트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잘 꼬매졌는지 안 꼬매졌는지. 맞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수술 잘못해가지고 애매하게 죽는 사람들 간혹 가다 있죠. 안 그래도 오늘 뭐 어디인가에도 보니까 나오던데 수술을 했는데 멀쩡한 사람 대정맥을 잘라가지고 그걸 모르고 봉해놨는가 봐. 그래서 죽은 사람 보대. 하여튼 실수는 인정하고 병원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장례 치르고 나면요 절대 또 인정 안 해줍니다. 그 녹취 저거 다 떠나야 되죠. 공정 다 받아놓고 그래야 돼. 녹취 떠놓고 있죠. 녹음하고 이렇게 해가야죠. 모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자 초고층 건물은 가대형 급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뭐다? 급수조닝한다. 근데 급수조닝은 명심하세요. 급수조닝이나 급탕조닝은 압력에 뭐다? 균등해요. 급수압력의 균등한 목적이야. 급수압력의 균등한 목적입니다. 저층부의 수압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균등한 목적입니다. 제발 에너지 절약하고 관계없어요. 공조의 조닝은 뭐다? 에너지 절약 목적이 되지만 급수의 조닝은 명심하세요. 뭐가 된다? 급수압력의 균등화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배관계통의 지수배를 따서 급수계통의 수량 수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분기점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죠. 저기도 지수밸브 있잖아. 세면기나 있죠. 대변기에 보면 지수밸브 있죠. 그거 닫고 곤치세요. 뭐 곤칠 때 제발 그거 닫으셔야 돼요. 밑에 열어있어요. 조절하면 물 많이 났다 적게 났다요. 그래 우리 층에는 스스로 알아서 잘 하는데 막 누가 닫아놓으면 밑에 층에 다른 학원층에 가서 보니까 그거 닫힌 줄도 모르고 한쪽에만 줄 서서 손 씻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밑에 가서 열어가지고 내가 손 씻었습니다. 고장났다 가더라고.
거기 고장나서 안 됩니다. 내가 거기서 씻으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 고장나서 안 됩니다. 이래. 그래, 고장 안 났어요. 누가 나 같은 심보가 있었는가 봅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죠. 너무 키가 작았잖아요. 달리기가 안 되니까, 맞죠? 키 큰 애들이 수도꼭지 다 차지하잖아요. 그게 수도꼭지 있죠? 그걸 하나를 빼놨습니다. 위에. 이 수동식이었잖아. 맞죠? 그럼 나만 열 수 있도록. 난 천천히 걸어가도 돼. 땡치리처럼 안 뛰어가도 수도꼭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빼놔가지고 내가 조립해가지고 이 비상한 머리였죠. 어릴 때부터. 내가 이걸 강의하려고 했었는가 봅니다. 초등학교 때 하나 빼놨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내가 제일 앞줄에 있었거든요. 힘도 없었고 달리기도 안 되고 제일 앞에 있는 애들끼리 뛰도 꼭 3등, 4등 밖에 못 해가지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5번에 급수배 간의 최소 간격은 얼마? 15mm가 돼 주시면 돼. 그러면 급탕 간의 최소 간격은 얼마? 20mm가 돼. 급탕 간은 20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거죠. 통기간은 뭐다? 32mm가 되죠. 통기간은 32mm가 되고요. 자, 그리고 26번 보시면 급탕배관에서 팽창간의 연결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이 나왔죠. 1번에 급탕 수직주간의 끝을 연장해서 중력된 거가 팽창된 겁니다. 자유개방하면 됩니다. 그래서 팽창간하고 급탕 수직주간이 동일 간격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급탕 수직간을 그대로 연장합니다. 그래서 최소 간격, 팽창간의 최소 간격은 25m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탕간의 최소 간격은 20mm인데 그 20mm는 가지배관인 거예요. 주간이 아닌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급탕 수직주간은 최소가 25mm 이상으로, 급탕주간은 25mm 이상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저거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옥내소화전 했을 때도 했죠. 가지배관은 40mm 이상으로 가지만 수직간은 얼마 이상으로 가라 했어요? 50mm 이상으로 가라 했죠. 100mm는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할 때 100mm고. 여러분들 수치가 자꾸 빠져나오죠. 저는 수치가 저 전화번호나 있잖아요. 차번호 이런 거는 관계없는데 건축물과 관련된 수치는 저는 죽어도 아니죠. 목도리 이상하게. 저는 이상해가지고 건축물과 관계된 거 있죠. 수치는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하려고 했는지 이상하게 거기에 대한 수치 있죠. 물어보고 이런 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집 질 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하게. 왜 그래요? 묻지 말고 저리 가라 하고 그랬대. 그리고 왜 자꾸 물어야 되는데? 내가 하도 물으니까 옛날 문에다 못 박으니까 왜 못 박냐고 내가 물어. 문에 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문틀에다 못을 박아놓고 벽돌을 샀어요. 그리고 왜 못 박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전 집 지는 데가 왜 못 박아요?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 강의하려고 물어봤는가 봅니다. 이게 안 박아놓으면요, 변형이 생겨가지고 문을 못 딴답니다. 변형이 생겨가지고. 변형 생기지 말라고 옷질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로 요렇게 끼어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열어놓고 열심히 다니지 왜 그럽니까?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6번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27번 배수 트랩에서 봉수 깊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봉수 깊이는 50에서 잘 봐요. 단위 100mm로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앞전에는 센치로 나왔잖아요. 50에서 100cm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문에. 앞으로 메다도 쓸 수 있어요? 밀리미터인지 센치인지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5에서 10cm죠? 센치라면 5에서 10cm고. 그 다음에 봉수 깊이를 너무 깊게 하면 통수 능력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봉수 깊이 너무 깊으면 유수의 저항이 증가되니까 나중에 이 정체될 수도 있죠. 막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봉수 깊이는 트랩의 구경에 따라 달라진다. OX, X면 트랩의 구경에 관계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영향 줘요. 봉수 깊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거죠. 대변 길이, 세정 능력은 영향을 줘요. 세정 능력. 세정 능력에 따라 봉수 깊이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자 이겁니다. 저거부터 하자. 세출식이나 세락식. 세출식, 세락식은 얼마다? 50mm죠. 봉수 깊이. 얘는 세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이펀식은 65mm거든요. 근데 사이펀 Z식은 얼마로 할 수 있다 했어요? 둘이 붙어 그 식 이상해져. 사이펀 Z식. 이건 75mm야. 그럼 봉수 깊이가 깊을수록 세정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자 들어가는 세출식, 세락식은 세자가 들어가는 것은 세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수 깊이 정이 50mm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 안 남아 이거야. 택도 없다는 말은 뭡니까? 거기 근처도 못 간다 이걸 갖다가 세 발에 피락하죠. 맞죠? 세자 들어가면 약한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잘 찰 것 같습니까? 오늘 멕시코 하는데도 못하면 진짜 대충 연습했다는 거죠. 맞죠? 다른 팀들 잘 뛴 팀 엄청 연습 잘해갔죠? 전략 전술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연습을 안 했다는 거야. 대충 하는 흉내만 냈다는 겁니다. 쉽게 저거죠. 저기 멕시코 보면 뛰는 거 봤죠? 공격할 때 팍 왔다 팍 내려갔다 이죠? 그걸 후반전까지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체력 뒷받침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세 발의 피 세자 들어가면 적은 거예요. 잘 기억하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봉수 깊이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세정 능력이 누가 우수하다? 봉수 깊이가 깊을수록 세정 능력은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봉수 깊이는 그 틀의 구경에 따라 달라진다 하면 틀립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28번 스프링쿨러 섭의 하재 안전기준 NFSC 1034 조기 반응형 스프링쿨 헤드를 설치할 대상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이거는 실 5개 외워놓으라 했죠. 자, 공동주택의 거실이 2개, 공동주택의 거실, 노유자 시설의 거실, 침실이 2개입니다. 오피스텔의 침실, 그리고 숙박시설의 침실, 그리고 병원에 뭐다? 입원실 있죠.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5번에 업무시설의 거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표준형 헤드 설치합니다. 그러면 조기 반응형 헤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표준형 헤드보다 빠르게 반응을 해서 빨리 불을 끄라는 거예요. 조기 반응형은. 그러면 공동주택 거실이나 노유자의 거실은 저거잖아요. 공동주택 거실은 누가 거의 남아있어요? 다 출근하고 그래 나면
애거나 힘이 없고 어르신들이 있거나, 맞죠? 그럼 부자인 셈죠? 맞죠? 지금 평일에도 공동주택 거실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 누군가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리고 노유자 시설이잖아요. 여기 그냥 노유자 나오네. 이런 시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자, 거기 이 지정자석에 표시해 놓은 데 있죠. 거기 아무나 막 앉으면 안 되죠. 맞죠? 요새 양심이 없는 사람들도 막, 이 눈이 저거 된 사람도 있는가 봐.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가 봐. 맞죠? 요새 임산부 그거 해놨죠? 그거 하는데 남자들이, 그거 왜 앉아있어? 임신해서? 이야.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생명이면서 글씨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거든. 보시고, 그래서 업무시설에 거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띠로 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자, 요새는 나이 많으면 딱 퇴직하고 그러죠. 일정 정도, 맞죠? 또, 어린아이, 3살짜리 업무 갖다 앉혀놓고 봉급 주고 안 하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설마 이거는 맞췄겠죠? 자, 그 다음 29번. 배수 및 통기설비에 관한 설명 옳은 것 해놨습니다. 자기 사이펀 작용은 수직관 가까이에 설치된 기구에서 수직관 상부에 다량의 물이 배수될 때 순간 진공 상태, 이거는 흡인해서 파괴된다 해놨네. 그러면 1번은 뭐예요? 1번은 흡출작용, 흡인작용에 대한 설명이죠. 유인 사이펀 작용. 그래서 자기 사이펀 작용은 이거죠.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서 만수 상태로 흐를 때 파괴되는 게 뭐다? 자기 사이펀 작용이고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자기 사이펀 작용이 아닙니다. 2번 유트레온 배수 수직관 도중에 설치한다. OX, X입니다. 수직관에는요, 설치 안 합니다. 수직관에 트랩 설치하면 막혀가 위층에 역류돼 버립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배수관의 강경 결정에 배관의 굽에 영향을 주죠. 기구의 배수 부하단이 영향을 줍니다. 기구수 영향을 많으면 순간 최대 배수량 영향을 줍니다. 근데 위생기구의 크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생기구 크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생기구 크기는 이거는 영향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그럼 대변기가 대중소해서 큰 거는 강경 크게 하고 소자 변경 가늘게 하고 그래. 돼, 안 돼? 대변기 소자라고 앉아서 놓으니까 변이 가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회로 통기가 나오죠. 회로 통기관의 간격은 배수 수평지간과 통기 수직간 중 작은 쪽 간격의 뭐다? 2분의 1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건 지우세요. 최소 40mm 이상은 지우세요. 지금 적용하지 마세요. 여기 규정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40mm 이상은 지우시고, 자, 그래서 작은 쪽 간격이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5번의 섹티아 방식은 각층의 섹티아는 섹티아가 나오면 된다 했죠? 섹티아는 섹티아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배수 수직 간의 공기 혼합이염새 나온다. 공기 혼합이염새나 분리이염새 나오면 뭐예요? 무슨 방식? 소벤트. 자, 소벤트 방식. 섹티아는 섹티아가 나와야 된다 했어요. 섹티아는 섹티아가 나와야 되고 소벤트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29번은 4번을 하십시오. 4번. 그 다음에 30번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는 것이 뭐다? 함유식 하수관로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따로 흐르게 하면 뭐다? 분류식 하수관로가 됩니다.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유입오수의 유량과 BOD의 표와 같다. 유출수 BOD가 40ppm 밑에 BOD 제거율은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유입수 BOD를 하나로 안 주어지고 두 개로 주어졌죠. 그러면 이거는 유입수 BOD를 그 표에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BOD 제거율 식은 이거죠. BOD 제거율은 유입수 BOD 유입수 BOD 유출수 있죠? 방류수 BOD 방류수라고 남네. 유출수 BOD 분의 유입수죠. 유입수 BOD 이거 백분율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변기가 얼마? 150이죠. 그럼 150 곱하기 260이네. 260 플러스 그 다음에 주방 배수가 유입량 100이네. 100 곱하기 100 100 곱하기 100을 해서 나누기. 그래서 자, 평균 내주면 돼요. 그러면 전체 요거 250이죠. 25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BOD가 나올 겁니다. 평균 BOD. 그럼 얼마 나옵니까? 요또님 196요? 196이 나온다. 그럼 이제 그럼 196 유입수 BOD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럼 196 마이너스 40에 196이죠. 이걸 백분율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79점 얼마 나옵니까? 그럼 약 80% 하면 되겠죠? 79점 얼마 나오면 80%. 제곱을 4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균 BOD를 구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로 안 주어지면 BOD 농도가 두 가지를 주어졌죠. 평균 BOD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하고 같잖아요. 우리도 민법, 회계원리, 시설개론 득점을 과목으로 나누는 거 맞죠? 평균 점수 내가 합격하잖아 맞죠? 까락 없이. 두 과목은 잘하는데 한 과목이 까락이다 그러면 합격하기 힘들죠? 옛날에 합격 못한 분들이 간혹가다 어떤 경우 많은 남성분들은 저겁니다. 회계 원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게 맨날 까락당하대. 딴 건데도. 여성분들은 좀 뭐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안 어려웠었어요. 시설계는 범위가 안 넓어가지고 참 재미있었어요. 다 적점 잘 땄었어요. 웬만하면 거의 점수 잘 땄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범위가 하도 넓어져가지고. 그래서 자격증은요, 범위가 좁아지는 경우 없어요. 자격증 계속 보니까 제 관리사 강의하면서 자꾸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지지 줄어드는 거 없어요. 시험은 결코 쉬워지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합격해야 돼. 그리고 32번 지하 매설식 가스 저압이네요. 저압은 무슨 색? 항색이고 중압 이상은 뭐다? 붉은색 적색하면 되죠. 1번을 해주면. 그래서 만약에 중압이나 고압을 쓰면 1번을 하시면 되는 거고 현재 뭐였습니까? 주압이라 했으니까 3번 항색으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은 원칙은 항색으로 하되 항색 띠를 두 줄로 표시하면 있죠? 예외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소방설비의 발신기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했죠. 다수인이 보기 쉽게 조작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 그 발신기는 간단해요. 우리 어디 있다? 발신기. 소화전이죠? 옥내 소화전 위에 보면 거기에 발신기하고 표시등이 있잖아요. 맞아? 보시면 그다음에 소방 대상물 층마다 설치하되 하나의 발신기의 수평은 25m가 됩니다. 지하 주어지면 50이고 기본은 25m. 그러면 항상 이거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도 건물의 각 부부터 수평이 얼마? 25m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하고 발신기가 같이 25m로 가는 게 25m. 자, 그리고 4번에 설치는 바닥에서 0.5m마다 이하에 설치한다. 그래서 OX, X 틀린 겁니다. 이거는 얼마다? 자, 비상 콘센터 같은 높이다. 비상 콘센터도 소방관이 이렇게 꽂고요. 발신기도 사람이 이렇게 눌러줘야 돼. 그래서 0.8에서 1.5m 이하 요 사이에 들어오면 되죠. 그리고 T형 발신기는 수동으로 자 그래서 각 공통 수신기에 발신한 것으로 발신과 동시에 통화가 가능한 건 T형이에요. 그런데 P형은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통화가 안 되면 P형이고 바로 통화가 바로 되면 T형. 그래서 모르면 이렇게 삐지면 통화가 안 돼. 상대편이 삐지면 전화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P형은 통화가 안 되고 T끼리 옛날 통한다 통신사 있었죠. T끼리 통한다 옛날 광고 있었잖아요. 그거 보시고 그리고 그 5번 그걸 바꿨습니다. 5번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표시등이 나왔기 때문에 15도 10m 그거 가지고 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요걸로 T형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에 자, 위생기구로서 구비해야 할 성능 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흡수성은 적어야 돼요? 커야 돼요? 크면요. 대변기가 누런 변화로 때문에 노래지고 그러면 안 돼요. 막 싱크대에서 있죠? 오늘 고추장 불고기를 해 먹었다 고추장을 막 씻었더니 벌거지고 싱크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싱크대는 뭘로 돼 있어요? 스테인리스로 돼 있잖아. 흡수성 커요?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청결 유지할 수 있어요. 필요한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용한 물이나 오염된 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죠. 자, 대변기 누르면 확 나가죠. 안 나갑니까? 천천히 한번 누르면 10분에 걸쳐서 서서히 빠져나가요. 삽시간에 나가죠. 야, 이게 변기 한번 누르는데 10분에 걸쳐서 빠져나가면 와 완전 짜증 나겠죠. 뒤에 사람 배탈 난 사람 어떡하라고 맞죠? 그래서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된다. 퍼내야 돼요. 어디다 퍼내요? 그다음에 각종 형상 크기를 제작이 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은 간 속에 유체에 섞이는 모래나 세분 이런 거 이물질을 제거해서 기기에 안 들어오도록 하는 건 뭐다? 스테이너고 그 다음에 볼탭은 저거죠. 볼탭은 자 세정 탱크 있죠. 로 탱크나 하이 탱크의 수위 조절해 준 거죠. 거기 볼탭입니다. 물 탱크, 세정 탱크나 하이 탱크 있죠. 자 우리가 로 탱크나 하이 탱크에 수위 조절해 준 거고 그 다음에 패킹은 그때 접속부에 있죠? 이걸 탁 열었다가 탁 해야 되는데 패킹 필요하죠? 그 다음에 체크 밸브, 역류 방지용 밸브고 그 다음에 앵글 밸브는 유체 흐름을 몇 도로? 90도로 바꿔주는 밸브였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다음 난방 설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1번 4도씨 물을 100도씨까지 높였을 때 약 최적이 4.3%만큼 최적 팽창이 생깁니다. 그리고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기되면 1700배만큼 최적 팽창이 생깁니다. 그리고 개방식 팽창 탱크는 뭐다? 저온수 난방에 사용하죠. 고온수 난방은 밀폐식 팽창 탱크를 사용해야 되는 밀폐식. 그 다음에
3방 밸브는 보일러의 밸브가 닫힌 채로 운전했을 때 안전장치로 사용되는 밸브가 3방 밸브고, 배관 도중에 간격이 서로 다른 전기관을 접촉하는 경우 응축수의 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편심이염만 쓰면 된다 했죠. 그러면 뭐 분기할 때는 편심 이경티를 쓰든지 아니면 편심 리두셔라든지 이런 거 써주면 되는 거예요. 편심자 들어가면 돼. 무슨 자? 편심. 그러면 굴곡하고 있으면 편심 이경 엘보를 쓰면 되는 거고, 뭐만 들어가면 되나? 편심이란 단어만 들어가 있으면 돼. 앞에 편심. 여기는 편심을 해야 돼. 근데 저기는 아까 했죠? 내진 설계할 때 코아는 어떤 코아 해라? 중심 코아. 그건 편심 코아 하면 안 돼. 설계상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자동차, 짐 많이 실고 화물차가 곡선 코스에서 속도 내다 확 넘어가 버리죠? 속도 줄여야 되죠? 편심 생기잖아. 확, 맞죠? 털 때. 원심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온수 난방은 현열을 이용한 난방이고, 전기가 무슨 열? 잡열을 이용한 난방법이었죠. 그 다음에 37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공기조화 방식이 나왔죠. 각 실별, 좀별로 온섭 또한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 자, 그럼 개별 제어성 있는 것은 가변 풍향 방식하고 이중뜨뜨 방식이 좀별이나 맞죠? 개별 제어 가능했죠. 그리고 이은 부하 변동이 정확히 파악해서 실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적다. 그러면 가변 풍향 방식이죠. 이중뜨뜨 방식은 에너지 다소비형이라 했죠. 그리고 부하가 작아지면 송풍량이 작아져 한기량 확보가 어렵고 실내가 오염될 수 있다. 가변 풍향 방식입니다. 그래서 3번 되겠네요. 자, 펜콜 유닛 방식 있죠. 자, 펜콜 유닛 방식은 이거라 했죠. 펜콜 유닛 방식은 전수 방식이라 했죠. 얘는 전수 방식이라서 실내 공기가 무조건 오염돼요. 부하가 적어지고 이런 관계 없어. 왜냐하면 얘는 물을 공급해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오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별도의 환기 설비가 필요하다 했죠. 별도의 환기 안 해주면 펜콜 유닛 방식 무조건 실내 공기 오염이 되는 거야. 부하가 작아진다고 실내 공기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전수 방식은. 그래서 1번 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 하면 뭐가 기억나시나?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 하면 가변 풍향 방식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전공기 방식 4가지 기억해 놓으세요. 단일 떡더 방식 2가지 있었죠? 단일 떡더 방식 정풍향, 가변풍향, 그리고 이중 떡더, 멀티존 유닛 방식, 그리고 각층 유닛 방식. 자, 38번 해당 엘리베이터에 운행되는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그래서 카 케이지를 갖다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스위치는 뭐다? 슬로우 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입니다. 이걸 고장을 대비해서 4번을 뒀죠. 파이널 리밋 스위치를 둔 것이고, 1번의 전자브레이크는 뭐라 했습니까? 전자브레이크는 전동기 토크 손실이 생겼을 때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것이 뭐다? 전자브레이크고, 그 다음에 도어 인터록은 누구하고 같이 작동된다? 도어 스위치하고 도어 스위치와 같이 작동해야 되죠. 그럼 도어 스위치는 이거였습니다. 승강기 문이 조금 따라 열리면 엘리베이터를 뭐다? 정지시키는 것의 스위치가 뭐다? 도어 스위치죠. 도어 스위치, 걔는 정기적 안전장치인데 기계적 안전, 도어 인터록 장치와 같이 작동된다겠죠. 그래서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어 인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 조속기는 속도 조절기라 했죠. 속도 조절기, 이것을 조속기,
속도 조절기로 쓰려고 하다가 아직 아무 데도 안 가르치고 있고 이래가지고 속도 조절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성강기에서 속도 조절 줄이면 조속기가 맞는데 성강기 쪽에서요 기입을 해야 되거든. 2차 시험 칠 때 기입형이잖아. 기입을 하고 서술하고 막 계산하고 이러거든. 거기에 조속기 같으면 답을 인정 안 해준대. 그쪽에서는 속도 조절기라고 해야 된대. 몰라 그러대. 그 다음에 그래서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뭐다? 조속기, 속도 조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39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중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가스 누설이나 주거 침입 사항 등 세대의 사항을 감지에 필요한 기기로서 하재 감지기나 가스 감지기, 개폐 감지기, 동체 감지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지기는 동체에 필요한 전원이 공급 당연히 되죠. 가스 감지기는 LNG일 때는 가벼우니까 천장 쪽, LPG는 무거우니까 바닥 쪽에 설치하면 됩니다. 근데 개폐관 현관 출입은 어디? 상단이고 뒤에 단독 배선 확인하겠죠? 단독 배선 여부는 꼭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40번에 어느 공장에 있어서 각 간선의 최대 전력이 각각 30, 50, 100, 150, 225, 250kW라 하면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라 이렇게 낸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 최대 전력 구하라고 시험 나오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수용률만 곱하고 부동률은 나눠주면 돼요. 부동률은. 그래서 일단 부하는 돼야 돼. 30 플러스 50 플러스 100 플러스 150 플러스 200 플러스 250 해가지고 나누기 얼마? 나눠주면 돼. 1점 부동률은. 수용률은 곱해주고 부동률은 나눠주시면 돼. 간단해요. 옛날에 2번 내고요. 이 부동률로 안 내고 수용률로 2번 냈었어. 수용률은 제발 70% 이렇게 주어지면요. 어떻게 하시라? 70% 주어지면 0.7을 곱해야 돼. 70 곱해가 또 안 나온다 하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계산 못하면 농사만 그때 했는데 그때 초창기였는데 계산 못하면 관리사 시험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합격하기 힘들게 회계원리 계산 못 푼다고 옛날에 인터넷도 없고 그랬는데 그때는 참 좋았어요. 인터넷이 있으니까 아주 불리해져요. 그때는 찍으면 됐는데 나왔는데 그래서 옛날 특강 교재가 6페이지, 7페이지 해도 됐는데 지금 페이지가 자꾸 늘어나지. 다 까발려지고 있으니까 내가 농담하는 게 나오는 거 보기 심각해. 아니 농담하는 게 다른 시험에도 나와요. 다른 시험에 농담한 그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자 이렇게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494 하면 돼요. 자 여기로 써서 3회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